축하드립니다. 통장에 1억이 찍혔습니다. 월급쟁이로 살면서 1억 모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. 커피값 아끼고 야근하고 주말 알바까지 뛰면서 몇 년을 버텨내신 거잖아요. 드디어 9자리 숫자를 본 순간 이제 좀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. 근데요.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1억 모은 사람들의 90%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거든요. 그 실수가 뭐냐면요. 모았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아직 아무것도 안 됐는데 말이죠. 먼저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. 1억은 자산이 아닙니다. 1억은 시작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계산해 볼게요. 1억을 은행 적금에 넣으면 연 3% 이자 받아도 1년에 300만 원이에요. 월로 환산하면 25만 원이죠. 2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? 휴대폰 요금 내고 나면 끝이에요. 이게 1억의 현실입니다. 그럼 1억 모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? 바로 심리전입니다. 1억 모으면 사람들의 뇌에 묘한 변화가 생겨요.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신에게 보상하고 싶어지거든요. 몇 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좀 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.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올 거예요. 1억이나 모았으면 차 한 대 바꿔도 되지 않아? 그렇게 살면 뭐하러 돈 모아? 이 돈은 쓰려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말들이요.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.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에요. 수입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느는 현상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연봉 3천만 원 받을 때는 월 200만 원으로 살았어요. 그러다 연봉이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출을 350만 원으로 늘립니다.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더 비싼 차를 리스하고 더 자주 외식하죠. 수입은 늘는데 저축은 안 늘어요. 1억 모은 후 첫 번째 원칙은 이거예요. 생활 수준을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. 1억 모을 때 살던 방식 그대로 사세요. 같은 집, 같은 차, 같은 식당.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. 왜 그래야 하냐고요? 이유는 간단해요. 1억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3억이거든요. 3억이 있어야 비로소 선택권이 생깁니다. 3억을 연 8%로 굴리면 연 2,400만 원이에요.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. 1억 모으는데 5년 걸렸다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럼 2억 모으는데도 5년 걸릴까요? 아니에요. 더 빨라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거든요. 간단한 수학을 해볼게요. 처음 1억 모을 때는 어땠나요? 매달 150만 원씩 저축했어요. 5년이면 9천만 원이죠. 여기에 이자 좀 붙어서 1억 됐어요. 근데 이제는 달라요. 이미 1억, 여기서 연 8% 수익 나면 800만 원이에요. 매달 자동으로 67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. 여러분이 여전히 월 150만 원 저축하면 실제로는 월 217만 원이 쌓이는 겁니다. 67만 원은 1억이 대신 벌어주는 거니까요. 이 속도로 가면 2억 모으는데 5년 안 걸려요. 3년 반이면 됩니다. 3억은요? 거기서 또 2년 반이면 돼요. 눈덩이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복리의 진짜 힘이에요.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. 1천만 원 모을 때랑 1억 모았을 때랑 전략이 달라야 해요. 1천만 원 있을 때는요.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. 개별 주식도 사고 코인도 좀 해보고요. 왜냐하면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거든요. 1천만 원은 1년이면 다시 모아요. 근데 1억은 달라요. 이건 여러분 인생의 5년이에요. 한 번 날리면 5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방어가 중요합니다. 그럼 1억은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? 제 기준 말씀드릴게요. 첫째, 60%는 안전자산에 넣으세요. S&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요.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. 개별 기업 하나가 망해도 괜찮아요. 500개 중 하나니까요. 이게 진짜 분산 투자예요. 둘째, 30%는 채권이나 배당주에 넣으세요. 주식이 떨어질 때 버팀목이 되어줘요. 셋째, 10%만 공격적 자산에 넣으세요. 비트코인이든 개별 주식이든 여기서 크게 벌어보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. 10%로 도박하는 건 괜찮아요. 최악의 경우 1천만 원 날려도 9천만 원은 남아요. 근데 1억 전부를 한 곳에 몰빵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살이에요. 네 번째는 세금 전략입니다. 1억 넘어가면 세금이 무시 못해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주식으로 1년에 1천만 원 벌었어요. 기분 좋죠?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. 아직은 괜찮아요. 근데 2억 3억 되면 금융소득만 수천만 원 나와요. 그럼 세금 폭탄 맞아요.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. 첫째, ISA 계좌 활용하세요. 세금 혜택 있어요. 둘째, 연금저축이나 IRP 활용하세요.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. 셋째,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250만 원까지 면제해요.
이것도 활용하세요. 다섯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. 1억 전부를 주식에 넣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급할 때 쓸 돈이 없거든요. 갑자기 병원비 500만 원 나왔어요. 근데 주식은 지금 마이너스예요.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요. 손해보고 파는 거죠. 이걸 막으려면 비상금이 필요해요.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. 월 200만 원 쓰면 1200만 원이요. CMA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세요. 금리는 낮아도 바로 뺄 수 있어요. 이게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. 주식이 떨어져도 안 팔아도 되니까요. 기다릴 여유가 생기는 거죠.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현금이 많아요. 투자도 많이 하지만 현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. 여섯 번째는 수입원을 늘리는 겁니다. 1억 있다고 월급 그만 받으면 안 돼요. 오히려 더 벌어야 해요. 왜냐하면 진짜 목표는 3억, 5억이거든요.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부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. 요즘은 방법이 많아요.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애드센스 수익 받을 수 있어요. 유튜브도 있고요. 크몬 같은 데서 재능 팔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. 처음엔 월 10만 원밖에 안 벌어요. 근데 1년 하면 50만 원 됩니다. 2년 하면 100만 원 넘어요. 일곱 번째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. 1억 모은 걸 주변에 떠들고 다니지 마세요. 조용히 사세요. 왜냐하면 돈 있다고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. 친구가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해요. 친척이 급한 일 있다며 손 벌려요. 처음엔 거절하기 어려워요. 근데 한번 빌려주면 끝이 없어요. 더 무서운 건 질투예요.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저 친구만 1억 모았대. 이런 소문 돌면 어떻게 될까요? 멀어져요. 대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세요.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. 여덟 번째는 건강입니다.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. 재테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건강? 근데요. 건강 잃으면 돈도 의미 없어요. 1억 모으려고 몇 년을 야근하고 주말 없이 일했잖아요. 몸이 상한 거예요. 운동하세요. 헬스장 등록하고 일주일에 3번만 가세요. 건강검진 받으세요. 40대 넘으면 매년 받아야 해요. 아홉 번째는 목표를 재설정하는 겁니다. 1억 모으는 게 목표였죠? 달성했어요. 축하해요.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. 새 목표를 세워야 해요. 다음 목표는 2억입니다. 마지막 10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. 1억 모은 자신을 칭찬하세요. 근데 동시에 겸손하세요. 1억은 시작일 뿐이에요. 자, 정리해 볼게요. 1억 모은 후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. 1억은 끝이 아닙니다. 진짜 시작이에요. 여러분은 이미 1억 모을 능력이 있어요. 이제 같은 원칙을 2억, 3억까지 밀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